1998년 1월 24일 첫 방송 후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달마도의 신비. 평범한 민화 화가였던 청광 김용대 화백이 24년째 6만여 점이 넘는 달마도를 그려 사람들에게 무상보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미스테리한 사연은 1975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좋습니다. 꼭꼭 숨어라. 그림을 그리다 잠시 잠이 든 김용대 화백은 꿈속에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내가 바로 달만이다. 내 형상을 그려 만인에게 전해줄 수 있겠느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마대사의 꿈을 꾼 다음 날 그에겐 더욱 미스테리한 일이 일어난다. 나 달마 한 장 그려줘. 네? 달마 대사 하나 그려달라니까. 내 형상을 그려 만인에게 전해줄 수 있겠느냐? 어제 꿈에 나타난 달마대사, 그리고 다짜고짜 달마도를 그려달라고 요구하는 노인. 결국 김용대 화백은 단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던 달마도를 그리게 됐고, 이상하게도 늘 그려왔던 그림인 듯 일필휘지에 달마도를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달마도를 그려달라고 했던 노인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그 후 24년 동안 김용대 화백은 꿈에 나타난 달마대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달마도를 그려 사람들에게 무상보시하기 시작했고, 그 수가 6만여 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달마도의 신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청광 스님이 달마도 그리는 걸 봤는데 거기에서 그 기가 나오는 거를 느꼈습니다. 저 정도의 그 파워 기가 나오면은 수맥도 차단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해보니까 실제 그 차단되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웬만한 건물은 다 첫 수맥이 방송 한 달 후 제작진을 찾은 기 연구가 최혜운 씨는 달마도에서 대단한 기가 발산된다는 주장을 했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제가 돌리면서 숨을 우선 참기만 건물에 했는데 흐르고 있는 수맥파를 엘로드라는 기구를 통해 검사. 과연 달마도로 그 수맥파를 차단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엘로드는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 X자형으로 꺾이는 반응을 보였다. 수맥 지점을 통과하면 정상이에요. 예. 수맥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예, 그 수맥이 흐르는 그 줄기 선상 위에 예, 달마도를 놓았을 경우에 예, 이 수맥이 차단이 된다는 거죠. 예, 여기서 그 최혜운 씨의 주장은 달마도를 놓았을 경우 수맥파가 차단된다는 것인데, 과연 그런지 우리는 실험을 해보았다. 하나도 안 돌아가요. 수맥파가 차단됐는지 엘로드의 반응이 없었다. 그렇다면 일반인의 경우에도 같은 반응을 보일까? 기연구가 아닌 평범한 일반인의 경우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일반 가정에 흐르고 있는 수맥도 차단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우선 일산 신도시 부근의 한 아파트를 찾아 수맥파가 흐르는지 조사해 보았다. 아파트에도 수맥파가 흐르고 있었고, 집주인이 직접 엘로드로 실험해 보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 엘로드 반응이 나타났다. 김용대 화백의 달마도를 놓고 실험을 했다. 그런데 돌아보세요. 예, 카메라 쪽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예, 확실히 펴시면. 예, 오, 진짜 신기하네. 예, 안 돌아가죠. 절대 안 돌아. 집주인이 실험을 해본 결과 달마도로 인해 수맥파가 차단되는 듯 엘로드 반응이 없었다. 전혀 안 돌아. 우리는 달마상이 보이지 않도록 돌려놓았을 때도 똑같이 수맥파가 차단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그런데 또 돌아 이거. 오, 진짜. 달마상이 희한하다. 보이지 않게 뒤로 돌리자 수맥파가 흐를 때와 똑같은 엘로드 반응이 나타났고,
다시 달마도를 정면으로 놓자 수맥파가 차단되는 반응을 보였다. 응. 다음 실험으로 과연 달마도에서 나오는 기가 벽을 통과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달마 걸렸거든요. 네. 그런데 요 벽이 가려서 달마 시선이 여기까지 안 오기 때문에 여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풀리네요. 예. 다음 실험은 달마도가 많아지면 발산되는 기도 많아지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그냥 달마 하나 있을 때고 같은 거죠. 그 차이가 없네요. 예. 네. 달마가 두 개라고 해서 뭐 더 플러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으론 달마도의 크기에 따라 발산되는 기의 양이 달라지는지 실험해 보기로 했다. 변화가 없고 그대로 크기에 따라서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실험으로는 과연 김용대 화백의 달마도가 아닌 다른 달마도에서도 기가 발산되는지 알아봤다. 다른 달마도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나타냈다. 다음 실험에서는 달마대사를 그린 그림이면 무조건 기가 발산되는 것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우리는 미대생을 불러 김용대 화백이 그린 달마도를 보고 똑같이 따라 그리도록 했다. 미대생이 그린 달마도에서는 어떤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 달마도, 그 속에 담긴 신비는 과연 무엇일까? 24년 전 달마도와 미스테리한 인연을 맺고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달마도를 무상보시해오고 있는 청광 김용대 화백. 어쩌면 그의 무상무역의 마음이 달마도에 신비한 힘을 불어넣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도 그의 붓끝은 신비로운 사연과 함께 달마대사의 자애로운 미소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가깝지만 때로 멀게만 느껴지는 북한. 신도 종교도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곳에서도 미스테리한 일은 일어나고 있었다. 그 신자들의 입을 통해 미스테리한 일이 알려졌고 그중 운명을 예고받아 절묘하게 피해간 사연이 소개됐다. 자기 집안이 불행하다든가 자기가 출세를 못한다든가 또 무슨 기타적인 등등 일 때문에 몰래 이제 보고 있습니다. (1971년도) 함경남도 부정군에서 사람들이 말과 말을 통해서 전해온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여자들이 시집올 때 비닐로 만들어 반짝반짝하는 비닐 신발을 해오는데 돈을 들여 정성스레 해온다고 한다. 간혹 가난한 이들이 비닐 신발마저 팔기도 하는데 돈이 절실히 필요했던 선혜 씨도 아끼던 비닐 신발을 내다 팔아야만 했다. 우선 가족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이 갈 때 흰 비닐 신발을 신어요. 북한의 경제가 돌아갈 때도 한 컬레 50원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한 컬레 250원, 300원, 4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인당 러봉자들 월급이 한 달에 평균 100원입니다. 그러니까 몇 달 벌어야 그 신발 한 컬레 쌀 정도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야? $150원만 내시라요. 100원에 달라. 아이고 안 됩니다. 한참 신뜬 거구만. 뭐 150원을 다 받으려기래. 왜 남의 멀쩡한 신발 갖고 트집했네까? 기름 딴 데가 사시라요. 고조? 할머니가 비닐 신발을 내서 뭐 하려고 기럽냈까? 예 편네. 이리 고집이세. 과부들 팔짤씨. 뭐이라요? 남편 일을 팔자란 말일세. 그 시급이 높아다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까 북한에는 이제 그 무단 점치는 게 이제 지하에서 움직이니까 참 여자가 노파가 희귀한 노파로 인정하고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꼭 명심하라오. 속옷 외에는 아무것도 입지 말라오. 일주일 안에 꼭 해야 되우다. 북한 이제 북조선 나토는 북한 경우에는 여자들 속옷 입고 다른 나라는 그건 뭐 상당히 시기망시한 일을 보거든요. 일주일 안에 속옷만 입고 공동묘지를 도우려는 노파의 말. 남편의 목숨이 달렸다 생각하니 무시해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속옷바람으로 망측한 짓을 할 수도 없었다. 선혜 씨가 고민하는 사이 하루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고 내일이면 노파가 얘기한 일주일이 되는 날이었다. 고조, 내일이면 일주일이 되는데 차마 낮에는 창피해서 못하겠고 밤엔 무서워서 못하겠구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노파가 경과한 일주일이 되는 날 아침이 됐다.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본 선혜 씨.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고 예리한 눈을 한 점쟁이 노파의 말이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떠나지를 않았던 것이다. 일주일 안에 꼭 해야 되우다. 점쟁이 노파의 말을 다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선혜 씨 눈을 질끈 감고 결심을 했다. 만에 하나라도 남편이 다치는 것보다는 노파의 말을 듣는 것이 낫다. 안 들키면 되는 것이 아닌가. 다행히 공동묘지는 사람의 기척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질 않았다. 선혜 씨 용기를 내서 입술을 깨물며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노파의 말대로 속옷 이외엔 하나도 걸치지 않았다. 이제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는 일만 남았다. 겨우 한 바퀴. 이제 한 바퀴를 더 돌면 된다. 두 바퀴를 돌았을 때 이게 웬일. 아무도 없던 공동묘지에 갑자기 장례 행렬이 들어섰다. 그것도 모두 선혜 씨 마을 사람들이었다. 손바닥만한 동네에선 서로 모르는 사람도 없었고 비밀도 없었다. 선혜 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무조건 몸을 날려라. 이 빨간 내복을 들키는 날에 나는 끝장이다. 선혜동무! 황회장 동재! 황회장 동재, 얼른 집에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와기래. 과장 동지 처가 정신이 돌았답니다. 뭘? 미친 여자 취급을 받은 선혜 씨 얘기가 당장 남편의 귀에 들어갔고 현장으로 이동하던 남편은 아내에게 달려갔다. 이 와기래, 이건 무슨 일이야? 그간의 얘기를 남편에게 하자 황당한 남편은 화를 냈지만 사실 그들에겐 운명을 바꾼 더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야, 그럼 미신을 믿고서리 고조 미친 짓을 했단 말이네? 기래도 내로 혹시나 해서. 아유, 북한의 항촌이라는 게 엄청 부르면 여기 저 설악산 그런 그 벼랑 같은 거거든요. 근데 차가 이제 정복돼가지고. 아내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간 남편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의 사람들이 사고로 죽음을 당했다. 반신반의했던 노파의 예언은 정말 맞아떨어졌고 남편의 목숨을 살렸던 것이다.